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원 정기준 원장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이번 주 참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제 주 초반에는 좀 위협적이기도 했었죠. 미국이 FOMC 앞두고선 금리 인하를 좀 느슨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또 미국 국채 가격을 올려놓고 그것이 또 원달러 환율도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순매도도 많아지고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제 FOMC에서 그런 얘기들이 없었죠. 계속해서 연내 세 차례에 걸쳐서 좀 낮출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는 시장은 호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올랐었고요. 주가 흐름, 지수 흐름들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화끈하게 올랐어요. 아무튼 그 덕에 뉴욕 증시에서는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올랐고 덩달아서 또 삼성전자 주가도 올랐습니다. 지금 업종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오늘 금요일 녹화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다소 흔들림이 있었는데 원체 이제 이틀 동안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 전에 FOMC 앞두고서 좀 많이 떨어졌었고 외국인의 매매 동향도 오늘도 외국인은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그저께는 금리 발표가 FOMC에서 발표가 있으면서 파월 의장의 그런 좋은 얘기들 금리 인하를 줄이지 않겠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조 8천억이나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됐고 그 전날도 8천억 원 순매수. 그 전에 좀 아찔하긴 했어요. 막 1조 순매도 나오고 그랬어서 그랬다가 안정을 찾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리스크가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낮아진 증시 리스크가 아마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을 보면은 약간은 좀 투기적인 모습도 보여지고는 있어요. 사실상 다소 좀 불안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을 보고 있으면요. 왜냐하면 금요일 시장에서 1.2%나 폭등할 만한 그런 상황을 보면 안 됐는데 1.2%나 폭등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은 다소 좀 전망에 있어서 불안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이런 기조를 보이는데도 외국인이 6천억이나 순매수를 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저는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환율에서 불리하다면 외국인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거든요. 저평가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향후 어떤 성장성이 좋을 것 같다거나 그러니까 종목을 보고 단순히 이제 포트폴리오성으로 해서 이 종목 저 종목 묶어서 사 들어온다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것은 종목을 보고 좀 찍어서 들어오는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번 주 잘 올라간 종목들 우량주들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들부터 볼 필요는 있고요. 네이버 같은 종목들 오늘 올랐단 말이죠. 다른 종목들은 조정을 보였는데 이제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떨어져 있는 하락한 종목들 그동안 오르지 못한 종목들 위주의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당장의 시세 흐름이 막 폭발적으로 오른다? 이것보다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저가 매수 흐름이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흐름이 괜찮았던 종목들을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있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뭐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죠. 아테오젠. 주춤하다가 또 소폭 상승이 있었고 많이 올라왔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량주들의 이런 순환 흐름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오늘 조정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금융주가 그렇다고 안 갈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장이 랠리를 시작을 하는데 그 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점적인 역할들을 그럼 누가 했느냐를 봐야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속내를 뜯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종목들 하나씩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수보다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지수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2위 종목이죠, 한국에서. 이런 종목들 흐름이 지수보다 높게 나타났다면 이들 종목이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 뭐 조정을 보일 수도 있죠. 오늘 하이닉스 소폭 오르다가 조정이고 어제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어제 급등했죠. 8%의 그런 목요일 시장에서 급등세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또 추가 상승. 그러니까 어제 흐름부터 보게 되면은 거의 뭐 12%가량 올랐던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 후반에 좀 쉬는 듯한 기조가 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조정폭이 있었는데 저가 매수세가 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을 이끌고 나가주는 역할에 대해서는 반도체가 할 수밖에 없고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중점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해 나갈 거다. 그리고 중점적인 역할에서는 조금은 좀 역시 뭐 중점엔 있지만 그것보다는 시장에서 뭔가 시가총액의 변동을 이끌면서 어느 정도 또 기관 외국인들의 구미를 자극시켜주는 약간 뭐 삐끼 같은 역할, 호객군 역할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금융주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융주 중에서는 KB금융이 중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좀 느껴야지 되는 게 팬데믹 이후 시장이 많이 달라졌어요. 보내는 종목들, 그러니까 큰 세력들, 큰 세력이라면 외국인도 될 수 있고 기관도 될 수 있고요. 불특정 큰 세력들이 이거는 뭐 만나서 약속을 잡은 건 아니지만 뭐 눈치 게임식으로 약속이 되는 거죠. 끝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뭐 PBR이 몇 배가 되던 PER이 몇 배가 되던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특히 뭐 뉴욕 증시 심했었고. 그러면 KB금융이 단순히 많이 올랐다 차트만 보고 그거는 그냥 차트에서만 많이 올랐다는 거지 실제로 훨씬 더 오르고 난 뒤에야 지금을 놓고 본다면 차트상으로도 많이 올랐다? 그래 보이진 않을 거라는 거죠. 지수가 본격적인 랠리를 펼칠 때는 우량주들의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주식시장 이번 주에 큰 신호가 나온 겁니다. 답답하던 구간을 뚫고 나갔어요. 피로도 때문에 뭐 좀 흔들렸다가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걸 누가 압니까? 거기까지.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 뭐 조정을 보인다 그래서 조정을 안 보인들 안 가겠냐는 거죠. 이제는 상승 추세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너무 이 저가권에 머물던 구간이 한국 주식시장 오래됐었고 여기서 크게 뻗어나가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가능해졌다. 에코프로 작년의 흐름을 좀 볼게요. 자, 에코프로 흐름을 이렇게 작년에 보게 되면은, 자, 작년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보시면은 계속 흐름들을 보시면 웬만큼 올라도 많이 올라 보이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 보이잖아요. 이렇게만 놓고 봐도. 작년 초에. 이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기 PER도 높고 PBR도 높고 그래서 안 가나요? 사실 뭐 이때 그렇게 PER이 높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가 시작이었다는 거죠. 몇 배가 더 올라가요. 20만원권, 10만원, 20만원.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20만원에 있었던 주가가 이게 얼마까지 치고 올라가요? 150만원까지 치고 가잖아요. 엄청 올랐다. 그냥 차트만 보고 엄청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사지? 겁나네 라고 했던 데서부터 7배가 올라가요. 몇 달 동안. 이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KB금융 이런 우량주라고 해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달라요. 과거의 주식 투자, 우리가 팬데믹 이후의 주식 투자하고 지금은 달라요. 확실히 쏠려서 갑니다. 자금들이. 그리고 끝까지 보내줘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아마도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 좋습니다. 삼성전자 근데 과연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오를 것이냐 그걸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더 베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 큰 이유를 볼 때는 이미 추세 흐름에서 웬만큼 나온 거예요. 그건요. 추세 흐름에서 하이닉스의 추세 흐름이 월등히 강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월등히 강할 수밖에 없느냐. 좋으니까. 삼성전자보다 좋으니까 추세 흐름이 월등히 더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던 부분이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갭이 멀어져 있다 보니까는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대장은 하이닉스예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대장이에요. 그럼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치고 가니까 하이닉스 어떻게 돼요? 더 치고 가버리죠. 보시면 더 치고 가요. 어제 보시면 목요일날 시장 보시면 더 치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SK하이닉스도 이제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볼 때는 반드시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 종목들 지금 위치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금융주 이 두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좀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무겁다. 편견 버려야지 돼요. 뭐 무겁다면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수익률로 따지자고요. 여러분들 테마주들 단타치고 하는 거 가볍죠. 그래서 그거에서 수익 많이 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벼우면 그만큼 무게감이 없으면 리스크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소모적인 사항들이 많단 말이죠. 실제로 손실도 많이 나고요. 리스크 방어가 안 됐을 때. 그런 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의 그런 글로벌 시장 트렌드
한국 주식 시장의 특정 종목군들,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쏠려서 가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반도체하고 금융주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을 해야지 되는 것은 작년에 에코프로 흐름을 다시 보게 되는데, 흔들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뎌내야지 됩니다. 큰 흔들림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아무리 우량주라 그래도 큰 변동성은 계속 있을 것이다. 82만원 찍고선 조정을 보이고 80만원대에서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갔는데, 이 조정폭이 단기 조정폭이 절대 적지 않았어요. 그쵸? 80만원권에 있다가 50만원권까지 며칠 만에 내려갑니다. 그리고선 거기서부터 또 얼마가 올라갑니까? 거의 3배가 올라가죠. 단기에. 이거는 뭐 과열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뭐 그 부분은 과열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하물며 가더라도 그런 변동성을 주면서 폭발적인 상승,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가는데 삼성전자는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면서도 좀 올라갈 때는 20% 가까운 상승을 볼 때도 있을 거고, 어떤 호재가 나오면. 또 떨어질 때는 10% 넘게 떨어지는 그런 변동성들이 만들어지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같은 그런 금융주들도 마찬가지로 해당할 것 같아요. 강한 상승 추세 랠리로 접어든 지금 초입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어떤 변동성도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래던 위로. 근데 그러한 변동성을 우리가 이용해 먹어야지, 그 변동성이 무섭다고 안 해요. 그러면은 지금은 할 종목이 없어요. 당장 그날, 다음날, 다음 주를 보고 대응해서 투자해서 수익이 나질 않아요. 지금은요. 그게 아니고 최소한 한 달 후, 3개월 후, 1년 후, 2년 후를 보면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수익이 납니다. 당장 나는 1년을 볼 건데, 당장 오늘 하한가를 때려 맞던 5%, 마이너스 5%가 나던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내일 또 사면 되지. 그렇게 가야지만 지금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시야 자체를 너무 당장만 놓고 뭔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시야 자체를 좀 멀리 가지세요. 그래야지만 소외당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섣부르게 많이 올랐다고 단언하지 마세요. 종목들. 지금 SK하이닉스 너무 올라있다, KB금융 너무 올라있다, 단언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다 올라보고 과거 나중에 보고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현재 차트만 보고 신고가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참 희망적이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종목이나 우리에게 수익을 주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도 수익이 나는 장세는 아니에요. 잘 해야지 수익이 나는 장세예요. 그 잘한다라는 것의 기준이 차트는 아니에요. 그날 보고서, 차트 보고서 그날 뭐 일봉 보고 단타 때리고 스윙 치고, 그게 답은 아니에요. 지금은 좀 큰 추세를 보면서, 그리고 잘 가는 종목들을 보고 좀 더 우량한 종목들을 보면서 덤빌 때요. 그게 잘하는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좀 심리적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면 모두 다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장세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